지금 군대는 복무기간 18개월, 병장 월급 수십만 원, 저녁엔 스마트폰도 씁니다. 하지만 1970년대 군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복무기간만 최대 36개월, 병장 월급은 고작 900원. 당시 라면 한 봉지가 20원이었는데도 병장 3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야 쌀반, 가만히 40kg, 2,880원을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던 시절, 한 달을 나라를 위해 바쳐도 자장면 9그릇 값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도대체 어느 계급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병사부터 간부까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7위 병장빙 장 끝이 보이지만 책임은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 요즘 군대에서 병장은 말년의 꽃, 저녁만 기다리는 여유로운 계급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1970년대 병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병장 계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대장 직책을 맡은 병사 또는 베트남 파병 경험자에게만 병장이 주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반 사병은 2등병으로 1년, 1병으로 1년, 상병으로 1년, 총 36개월을 꽉 채우고도 상병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병장 티오 정원과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36개월을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 병장을 달게 된 병사라고 해서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36개월 복무 구조 안에서 병장은 군대 전체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지휘자였습니다. 부임들의 군기가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병장에게 돌아왔고 중대장이나 소대장에게 불려가 질책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병장이 됐다고 편한 군대를 꿈꿨다면 오산이었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계급장만큼 함께 올라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제6위 상병상 빙 점호 끝난 밤이 두려웠던 계급. 상병은 짬이 찼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장 애매한 계급이었습니다. 36개월 복무 구조에서 상병은 입대 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고향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인데 본인은 여전히 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무반 부조리였습니다. 상병은 후임 2등병, 1병의 실수를 대신 책임져야 했습니다. 후임이 실수하면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냐는 명목으로 병장들에게 집합을 당하고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안 불려 나가길, 오늘은 안 혼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내무부조리가 극심했던 시절, 점호가 끝난 뒤 내무반 불이 꺼지면 시작되는 선임들의 야간 집합은 상병에게도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직도 1년 넘게 더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힘든 점이었습니다. 제5위 일병 이빙 군 생활에서 몸이 가장 혹독하게 갈리는 시기,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등병 때는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암묵적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병 계급장을 다는 순간 그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군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근무 숙지, 장비 관리, 각종 작업, 야간 불침번, 훈련 준비까지 모든 것이 일병의 몫이었습니다. 군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혹독하게 갈리는 시기는 2등병이 아니라 1병이라고. 모르면 맞고, 알아도 행동이 느리면 맞고, 잘해도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맞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 일병 월급은 700원. 오늘날 물가로 환산해도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 그 대가가 고작 자장면 7그릇 값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버텨냈던 일병 시절의 여러분,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4위 2등병을 등빙 36개월 복무의 첫 관문, 두려움 그 자체. 오늘날 2등병은 불과 2~3개월이지만 1970년대에는 2등병으로 꼬박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되는 그 순간부터 긴 군 생활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수는 매 순간 이어지고 선임들의 시선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1970년대 2등병 월급은 단 600원.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으니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받은 돈으로 자장면을 고작 6그릇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이 600원짜리 봉급으로 1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나도 겨우 일병이 될 뿐, 전역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 부모님께 편지 한 장을 쓰면서 눈물을 삼켰던 그 이등병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젊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제3위 하사시아스 병사도 장교도 아닌 가장 외로운 자리, 많은 분들이 간부니까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하사는 군대에서 가장 고단한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사는 병사들과 함께 내무반에서 생활하면서도 장교들에게는 병사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질책을 받는 계급이었습니다. 위로는 장교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아래로는 병사들을 통솔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사는 항상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특히 초임 하사는 자신도 갓 임관한 새내기였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상병이나 병장을 부하로 거느려야 하는 어색하고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하사의 임무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방대했습니다. 병사 교육, 훈련 지도, 장비 점검, 행정 업무까지 혼자 도맡았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개인 시간도 없이 부대에 묶여 있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임관 초기 하사 봉급은 장교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었고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사관으로서의 자부심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가장 컸던 계급. 그것이 바로 1970년대 하사였습니다. 제2위 훈련병 쉰리엔빙 계급도 없는 0번째 지옥. 훈련소에 들어온 순간 그 청년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급인 2등병도 아니었습니다. 훈련병이라는 계급조차 없는 존재로 4주에서 6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1970년대 논산 훈련소의 혹독함은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훈련병들은 개인 화기인 M1 소총 무게 약 4.3kg을 들고 완전 군장으로 수십 킬로미터 행군을 했으며 영하의 날씨에도 야외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얼차려 규정이나 시간 제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원산 폭격이 말을 맨바닥에 박는 얼차려, 명태 말리기벽이나 관물대에 발을 걸치고 물구나무 엎드려 뻗치기가 일상이었고 집단 기압 도중 탈진에 쓰러지는 훈련병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밥 먹고 친구들과 웃으며 놀던 청년이 불과 며칠 만에 소리를 지르며 군가를 외워야 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는 날 조교에게 2등병 계급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진짜 군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제1위 갓 자대 전입한 2등병 신병 1970년대 군대의 진짜 밑바닥. 결국 1970년대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대에 막 전입한 2등병 신병이었습니다. 훈련소의 고통을 이겨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자대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소 조교는 그래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지만 자대 선임들은 달랐습니다. 몇 년씩 군 생활을 한 상병과 병장들이 가득한 내무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은 사실상 모든 것의 가장 아래였습니다. 1년이라는 2등병 기간, 600원짜리 월급, 쉬는 날도 개인 시간도 없이 이어지는 불침번과 야간 근무, 집에 전화 한 통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폐쇄된 환경,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36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편지지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라고 쓰던 그 신병들이 이 나라를 지킨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아낸 여러분이야말로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 시절 함께 하셨던 전우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만의 군 시절 이야기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우의 기록이 이 소중한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